지난 한 1년 정도의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금리가 그냥 올라간다라는 것만으로 시장과 빅테크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절대적인 레벨로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빅테크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최근의 패턴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것이 조금 완화되려면 안녕하십니까. 오정태의 투자병법 오정태입니다. 금리가 좀 또 굉장히 높은 구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한 1년 3개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5년 정도라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봐도 지금 금리 수준은 지난 고점을 넘어설까 말까 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서 시장에 한 달 정도 전에는 사실 아무도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 최근에 와서는 오투도 여러분들께 매크로의 비중을 올려서 봐야 되는 시장이 올해 1월부터는 됐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에서 금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좀 고용지표 발표와 더불어 네. 당분간 금리가 네. 동결될 것이라는 주식시장의 부담감에 네. 이주영석 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해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시장 동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의 비중을 늘려서 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기존 한 2, 3주 전에는 경제 지표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하나하나의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이 시장에 주는 영향도가 커졌는데 그 부분이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주는 쪽, 이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의 새롭게 생긴 현상이고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미국 국채의 입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년짜리 10년물 같은 장기물 입찰도 있고 7년, 5년, 3년 이런 단기물도 있는데 작년에 2024년도에 인위적으로 미국 정부와 페드에서 좀 기간을 짧은 채권들을 많이 발행하는 방식으로 그 구간을 넘겨왔어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1년 전에 1년짜리를 발행을 했으면은 바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기가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재발행해야 될 그러한 규모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장단기의 비율을 이제는 장기물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발행해 놓은 것의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과 최근에 발행해 놓은 부분이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규모 또한 증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스타일상 정부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가 안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담감도 증가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를 상향시키는 부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한 달 전에는 전혀 얘기도 안 하던 5%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5%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전에 미국 금리 5%를 간다라는 얘기가 확실성이 높다라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았으면 지수는 제 생각엔 15% 정도 조정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금리는 지금 거의 지금 4.7, 4.8 이 사이를 지금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처럼 5%를 넘어가는 부분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 많은 무언가에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된 상황의 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반대로는 해봐야 될 정도로 이미 많이 금리는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이제 네. IB 어떤 기업들 전망에서 네. 변경 전에는 한 세대 3회까지는 있을 거다 해서 이제는 뭐 0회 혹은 1회 혹은 0회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네. 2025년에 이런 전망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미국 경기가 아주 좋다는 어떤 반증을 하는 거이긴 한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글로벌 경기 불황이나 경제 불황이 있는데 미국만 좀 네. 대표적으로 좀 경기가 유독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그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 고립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작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만 좋아요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렵고 안 좋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사실은 새로운 부분이 아닌데 새로운 부분처럼 이유를 댄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를 못 찾기 때문에 핑계를 댈 확률이 더 높은 것이지, 그것이 진짜의 이유일 확률은 적습니다. 오투가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 많이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유튜브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못 보셨을 얘기가 파월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다, 방관자처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페드의 뭔가 지도력이나 방향성 제시가 약해졌다는 얘기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최근에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페드는 파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많이 하는 구간이 있고, 회의 직전에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얘기를 못하는 구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 중구난방이고 사람마다 다르고, 기존에는 약간 매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이해되던 분이 갑자기 비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파월만 방향성을 주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다른 페드의 의원들의 목소리에서도 더 전보다 방향성을 못 찾겠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봐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가 전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불편해지는 상태에서 유가가 최근에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수요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급적인 측면에 대한 이유일 거라는 사람들의 해석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유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불편한 가격 지표를 매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불편한 부분의 변수는 성장률과 인플레라는 두 부분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를 컨트롤 해줘야 될 사람들을 쳐다보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되려 더 헷갈려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금리에 대한 부분은 가장 사람들이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최근에 시장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가격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도 네. 좀 조정받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금리 시장이 있었죠. 네. 이번에도 좀 동결이 예상되면서 음. 특히나 M7, MA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어떤 행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빅테크 기업에 좀 어떤 영향력들을 결국엔 받고 있는 걸까요? 지난 한 1년 정도의 금리 움직임을 보시면 금리가 그냥 올라간다라는 것만으로 시장과 빅테크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절대적인 레벨로 높아진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시장이 마이너스예요. 그게 보통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5% 정도의 선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도 최근 금리는 4.5를 넘어서 4.7대로 올라오고 있어서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빅테크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도 마이너스라는 부분이 4.5 이상이라는 그 최근의 패턴상으로는 비슷한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 부담스러운 것이 조금 완화되려면, 예전에 빅텍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완전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든 빠지든 상관없이 강했었는데, 그 상황에서의 지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이슈가 없었습니다. 안 좋은 쪽에 이슈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거나 빠져도 가장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게 빅텍이었기 때문에 빅텍에는 유동성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상황인데, 최근에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사람들이 전보다는 이 금리의 상승이 유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에 앞서서 전보다는 너무 난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로 올라가는 게 난제를 추가하는 느낌을 같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사람들을 조심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곧 있으면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를 내릴지 동결할지 이런 좀 전망들이 엇갈리게 또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한국의 금리가 지난 회의부터 관심이 조금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통위에서 움직이던 부분들이 지난 회의에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들이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관심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최근에 얘기 안 하던 금통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미리 금리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정책적인 버퍼가 유지할 수 있는 버퍼가 어느 정도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국내의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보다는 조심하고 확인하려고 그런 움직임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버퍼는 있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더 커져 있다라는 두 개가 합쳐진다면 이번에는 금리를 유지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투는 갖고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의 이 차이가 네. 격차가 좀 상당히 2022년부터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게 국내 경제에서 어떤 위험 혹은 리스크로 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국내 금리보다는 런던 금리가 아마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한 3년 정도의 구간을 봤을 때는 런던 금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던 게 시장에 부담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 경제 움직임에서 뭔가 카나리아 같은 안 좋은 쪽의 신호를 줬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금리를 보면 런던에서도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지역은 시장으로 따지면 한국과 중국의 금리는 안 올라가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금리들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측면을 보실 때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차이는 지금 중국과 한국이라는 약간의 다른 움직임의 궤적이 있고 그 부분보다는 영국과 유로와 이런 쪽의 금리와의 그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함께 지금 상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스프레드 측면보다는 절대금리 수준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이슈로 봐야지 어떠한 나라들 간의 금리 차를 가지고 뭔가를 해석해서 집어넣는 그러하기에는 좀 지역별 색깔들이 좀 많은 것이 섞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 경기가 좀 불안정한 지금 네. 혹시라도 이제 금리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또 어떤 변동이나 원달러이 더 높아질까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혹시 트럼프 취임을 지금 일주일 앞둔 지금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금리 차라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의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정치적인 부분에 의한 흐름이 환율의 한 50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폭과 경제적인 장단위 금리차 혹은 지역별 차이 이러한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1,400원 후반대에 지난번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강하게 튀었던 그러한 환율 레벨은 이미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차이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안정되거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차가 주는 영향이 적은 구간에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8로 점점 갈수록 좀 낮은 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은 전망을. 25년도에 금리가 이제 동결 혹은 뭐 영해 인상 안 할 거다라는 게 예측되는 지금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은 좀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겠지만 1년짜리 예측이 거의 맞질 않죠. 물론 그 예측을 하고 있는 로직과 그 예측이 어떠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이 경제를 판단하고 투자를 판단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게 맞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1.8이라는 굉장히 잠재 성장률의 낮은 부분에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가을에 많이 우리 사회의 정치 이벤트나
그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오는 상황을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들어와서 지금 정부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빠르게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공격적인 내수 부양책을 쓸 것인데, 그 내수 부양책을 쓰는 부분이 우리도 경제가 면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많은 부분들은 작년 가을에 숫자에 안 좋은 쪽으로 들어가 있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거나 새롭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은 들어가 있지 않은 숫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2025년 전망치에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상의 숫자들이 어떠한 밴드를 보인다면 밴드의 하단치 쪽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숫자일 확률이 높고, 그 부분보다 위쪽에 무언가 알 수 없는 부분에 플러스 값이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가 적게 돼 있는 그러한 숫자로 보시는 게 더 지금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숫자가 보이는 것만큼의 공포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는 것은 이렇게 투자하는 데 좋은 방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예전에는 주식 시장은 6개월을 선행한다고 하고, 채권 시장은 선행성이 주식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동행하거나 살짝 선행하거나 살짝 후행한다는 평가를 갖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살짝 선행 후행을 더하면 동행에 가까운 얘기겠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주요한 자산 가격들이 선행적으로 그 어떠한 이벤트들을 움직이려는 성향이 전부 다 어떠한 자산을 나누지 않고 다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움직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라는 이벤트를 미리 선반영해서 그 이슈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은 가격 움직임이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의 상승을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금리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금리 얘기를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보다는 조금은 이미 많은 부분들을 반영한 숫자일 수 있다라는, 조금은 너무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너무 가진 상태에서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